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올해는 아주 어려운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바람에 운이 좋게 수익이 난 그런 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이 난 것에 일정 부분 만족을 하고 조금 쉬는 시간, 그리고 좀 어떤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뭐 분명히 올해가 이제 지나가고 내년, 내후년 분명히 코로나의 어떤 구간에서 점점 좋아지는 어떤 시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1, 2, 3월이 확 빠졌을 때 사실 엄청 무서웠죠. 근데 이제 주가가 쭉 아주 강하게 반등을 성공했고, 이런 주가를 강하게 반등하게 된 어떤 요소들은 어떤 동시자발적으로 글로벌 어떤 부양책들이 나오면서인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 백신도 이제 나왔고, 근데 그것들이 너무 단기간에 단기간이라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라는 것이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부양책들이 쏟아져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어떤 연준은 어떤 자산 매입 빼고,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란 건 새로운 어떤 무언가는 아니거든요. 자산 매입을 빼고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걸 다 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걱정은 경기의 회복 속도보다 어떤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괴리도 상당히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주가는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요 경기와 주가가 한 번은 만날 것인데, 요 괴리가 이제 상당히 넓어진 상황인데 한 번은 만나긴 할 텐데 어떤 계속 주가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로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한 번은 만날 것인데 시장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조정을 줄까,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2월 달인가요? 2월 달, 3월 달 이럴 때 보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제가 이제 진지하게 좀 보는 쪽은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뭐 어떤 것도 그게 더 빨리 뭐 감염된다거나 더 치명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 하나라도 변종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치명적이지 않고 더 전파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어떤 공포감을 이렇게, 그러니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상당히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종 코로나라는 것도 좀 제대로 파악이 되기 전까지 어떤 시장의 혼란이 더해진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이렇게 1, 2, 3 이렇게 쭉 빠지고 끝난 것으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일시에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품들이 자산과 그 실물자산이랑 이제 증시랑 너무 많은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공포감이 항상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벌써 10월 달인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죠. 해보면 이것들이 그 과거 코로나와 더 옛날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창궐했을 때의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요즘에 그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경에 2021년도 21년 그러니까 만약에 뭐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요때 어떤 변종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막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하게 되면 한 2월, 3월, 뭐 2월 뭐 이때부터 다시 약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늘 직원들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끝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이것들은 사실 다 소설이긴 합니다. 소설이긴 한데 그러한 어떤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코로나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증시를 하락시켰다면 만약에 2차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변종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나오면 이것은 이렇게 급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긴 어떤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1차 때 아주 강한 하락으로 시장이 마무리됐다면 단기간에 만약에 변종이 나온다면 이만큼 깊게는 안 나오더라도 시간을 좀 길게 가는 어떤 약세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붙여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로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어, 이유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여기 동그라미 친 이 구간은 어, 전혀 올라가야 할 어떤 무언가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이유라도 붙일 수 있겠고 이 횡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지나고 나보니 이때 어떤 상승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구간부터는 도저히 어떤 무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1월에 이 급등한 부분에서 그 이후 시간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간은 12월 달 한 달은 지금 15일 정도 지났는데 뭐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하고 리밸런싱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었는데 내일 정도에는 아마 저희가 그 텔레그램에 이제 글을 올리긴 하겠지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을 뺀 나머지 종목들은 뭐 타진 매수를 했다든지 실적에 의구심이 든다든지 혹은 좋은 회사임에도 많이 이익이 난 종목들 있죠. 뭐 최근에 보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뭐 이런 애들은 이익을 좀 확정하는 어떤 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점심 전까지는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좀 살을 좀 확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뭐 무언가를 사고 뭐 이러기보다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은 한동안 조금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힘든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원분들이랑도 최근에 통화해 보면 본인들도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어제 통화했던 회원분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최근에 수익이 좀 이렇게 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보니까 내년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억 중반 정도로 하고 계신데 한 내년에 한 5억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계좌가 두 배가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강세장이어도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강한 강세장 다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회원분들이나 어떤 다른 일부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한 요 언저리까지는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제는 확신을 갖고 비중을 늘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일단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지금 이익 실현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족하려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텐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어떤 수익률에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3에서 한 4% 정도의 연간 수익률이라면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3에서 4%만 만족하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0,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면 되는 1,300원에 팔면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어떠한 리스크 있는 개별 종목들을 여러 뭐 성장주들을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거 이상 그러니까 한 4%에서 한 7% 정도의 기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 ETF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근데 이 이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0%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여기까지라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주식책을 많이 안 읽더라도,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인덱스 투자하는 것과 뭐 배당주로 투자하는 것. 사실 배당주가 사실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배당주도 재무제표를 정말 꼼꼼히 봐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이 위에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수익률을 선택하려면 그리고 이 수익률의 선택을 만족하려면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시간과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할 시간은 없고 회사원이고 나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수익률을 만족을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 10% 이상 무언가를 수익을 원한다. 뭐 10% 정도 수익을 원한다. 근데 공부를 하고서 10%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하고 10%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우스운 좀 유치한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나는 110만 원을 원해 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은 10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10만 원이면 1년 동안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안 쓰면 됩니다, 사실. 소비를 10,000원 줄이고 그것으로 증권 계좌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확정된 10%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10%의 주식시장에서 10% 수익을 얻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얻는 거는 거의 계좌가 한 종목이 아니고 계좌가 안전하게 꾸준하게 10%를 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공부를 안 하고서 하는 건 거의 뭐 한두 해는 해볼 수 있겠지만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본업에 최선을 다해서 뭐 승진을 한다든지 혹은 투잡을 뛴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주식 매매로서 공부 없이 계좌를 10% 이상을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게임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이상의 수익, 10%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려면 한 10% 이상의 어떤 10%, 한 15%, 뭐 20% 이런 어떤 굉장한 수익을 얻으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 머릿속에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를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개별 종목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과 사업,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주식인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를 사는 것.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어떤 기대 수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5%든 10%든 15%든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내가 기대 수익에 맞는 어떤 나의 실력에 맞는 무언가의 기대 수익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혹은 뭐 일주일에 한 권씩,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나 죽었어 하고 한 100권 정도 주식책을 읽겠다. 그렇게 한 2, 3년을 죽어라 해서 정말 실력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겠다가 아니라면 15%, 뭐 10% 이런 수익은 아예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배당주라든지 한 3, 4%의 배당주 혹은 7% 정도의 장기 시장 어떤 복리 수익률을 선택한다면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족. 근데 사실 이 만족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식은 돈에는 사실 만족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노후 자금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넣고 있는 계좌는 와이프와 합의하기를 6%에 만족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개별 주식 투자는 저번에 한번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26%를 기대 수익으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대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보다 못 미치더라도 엄청 만족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숫자일 수 있는데, 만약에 40대 뭐 후반이거나 혹은 뭐 50대 후반인 분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대 후반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회사를 다닐 일이 얼마 안 남았고, 근데 뭐라고 할까요? 퇴직금도 뭐 정산을 몇 번 해서 많이 안 남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직도 몇 번 있어서 국민연금도 그렇게 풀로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집이 하나 있긴 한데 한 절반은 대출이라든지 혹은 집이 전세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후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족이 안 돼요. 주가의 수익률로는. 나는 회사도 다니고 너무 바쁘긴 하지만
지금 나의 자산으로 노후 자산을 만들려면 4% 혹은 뭐 7%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선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수익률에 공부 안 하고 이 수익률에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삶을 살든지, 혹은 이 수익률을 만족이 안 된다면 다시 선택하는 거죠. 나는 15% 이상의 어떤 개별 종목에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에 맞는 선택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서 그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이제 가는 거겠죠. 사실 선택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높은 수익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족이 없으면 매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익을 내도 이익 실현을 못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스스로 이제 작은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제 소비를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실 제가 어, 엄청나게 지금 의도적으로, 사실 의도적으로 짠돌이처럼 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6, 7년 입었던 겨울 잠바 패딩이 있거든요. 패딩. 근데 이거는 이제 긴 옷이에요. 긴 옷이어서 긴 옷이고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이런 데가 해지고, 지퍼도 한번 고장 나서 한 2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또 갈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잠바를 한 7만 원인가 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뭐 잘 입었거든요. 잘 입었는데 올해 제가 광주에 그때 잠시 이제 갔다 오다가, 광주 시내에 텐텐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뭐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와이프랑 이제 들어갔더니 뭐 1 플러스 1 행사를 하는데, 저 끝에 구석탱이 행거에 허름한 패딩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냥 입어봤거든요. 입어봤더니 지금 제 거가 너무 헐어져서 이제 못 입을 정도인데, 갈아야겠다는 생각에 입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격표를 봤더니 5만 얼마더라고요. 5만 얼마. 거기 이제 써 있기는 뭐 한 8만 원 정도 언저리인데, 어떻게 할인해서 5만 뭐 7, 8천 원인가 뭐 얼마 이렇게.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요즘에 이제 잘 입고 다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실 좀 뭐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좀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30대 초반에는 어 30대 초반에 한참 건방질 때, 건방질 때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전이었죠. 훨씬 전에 한참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흔히 말하는 그 독일의 비 뭐 차, 가장 큰 차도 탔었고, 사실 좀 허세도 부렸던 것 같아요. 허세도 부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제 주식 투자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소비해도 만족이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관심을 좀 비우고, 내일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만족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좀 만족을 느끼자라고, 좀 만족하는 걸 좀 돌려놨어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제 와이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너무 최고의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 같다. 빚이 없는 집도 있고, 와이프랑 저도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되고, 그리고 혹시 우리 둘이 스톱해도, 지금 당장 스톱해도
지금처럼 소비를 줄여놓은 상태라면 먹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문제 없고, 근데 집 있고, 그리고 집 안에 내 방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이 사무실에도 환경도 너무 좋고 이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은 있을 수 없겠다. 너무 만족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제 방이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저희가 여섯 식구인데 형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 나, 누나 둘 이렇게 해서 방 3개짜리에서 살았는데 형이 장가를 안 가니까 제 방이 없죠. 형도 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방이 생겨서 방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랬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한 어떤 것들을 만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 현실적으로 좀 낮추었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있고 자산이 있고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미래의 어떤 가치가 될 것인데, 일단은 돈이 부족하면 수익률을 늘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률을 늘릴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면 엄청난 공부와 노력과 행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익률을 많이 낮추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에 소비를 줄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더 많이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돈을 많이 쓰고 투자할 돈 조금으로 과한 어떤 수익률로서 뭐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소비를 줄이고 투자금을 많이 늘려서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어떤 가치, 미래 가치에 좀 더 근접해 보자, 원하는 뭐 이런 생각으로 소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좀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좀 오늘은 하루 종일 좀 헛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하고 변동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1년에 원하는 어떤 기대 수익이 계좌에서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익이 나왔는데도 만족을 못한다?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하고 올해는 좀 만족하고 포트폴리오를 확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린 상태에서 조금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것들은 변종 코로나이긴 한데 이것은 순전히 소설일 수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시장에서 어떤 조정의 어떤 핑계를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너무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부양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급격하게 부양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과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부터는 비이성적인 어떤 구간이라고 좀 봐도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12월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 근데 다만 선진국의 그 ETF죠. MSCI 월드 지수는 아직도 힘이 짱짱합니다. 힘이 짱짱한데 한국 증시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 증시는 여기를 뚫고 이만큼 먼저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꼭 같은 선으로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지속될지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이렇게 길게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소설을 쓰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매도를 내일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매도하고 더 증시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위험한 것이 매도하고 시장 오르네 하고 다시 뒤따라 들어갈 때가 위험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뒤따라가지 않으려고 확실한 어떤 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완전히 싼 개별 종목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하고 쉬고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휴가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일을 하고 회원분들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통화하고 뭐 그것이 일이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꼭 제가 매도한다고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오늘 드리고 싶을 말씀은 어떤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 이 만족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몇 프로의 기대 수익이든 간에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하고, 만족하기 전에는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재무 상황들, 현황들, 미래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미래 은퇴 자산이 얼마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지, 소득이 매년 얼마씩 불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것들을 계산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간다면 좀 행복하고 안전하고 길게 주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